안녕하세요. 청년사업가 최진수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인제 스피디움에 와 있는데요. 인제 스피디움 주행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로 구입한 중고 아베오 RS 차량을 가지고 주행을 해볼 텐데요. 다운 스프링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순정이기 때문에 저 역시 굉장히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되는 부분입니다. 어쨌든 간에 순정으로도 이런 서킷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촬영을 해볼 텐데요.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. 여러분들이 서킷 주행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시죠. 네, 제가 이렇게 아베오를 가지고 인제 스피디움에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뭐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공기압 세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평상시보다 많이 이제 타이어 압을 줄이고 서킷에 들어갔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이 차량의 세팅은 다운 스프링을 제외한 모든 게 보급형일 거예요. 아마 브레이크 패드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렴한 게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. 타이어도 앞뒤 AU5라는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.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고 불안한 게 더 컸지만 일단은 순정으로도 서킷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일단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인제 스피디움 혹은 이제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이제 라이센스 취득 비용이 10만 원입니다. 이 10만 원 안에는 교육과 실전 주행이라고 해서 인제 스피디움 코스를 세이프티카를 따라서 주행하는 시간이 짧게는 15분, 길게는 한 20분에서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실전 주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킷을 입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이 라이센스를 따놓고 1년 동안 서킷 주행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있어요. 그럴 땐 조금 아까울 수 있죠. 그래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1년 안에 서킷을 그래도 몇 번은 가주는 게 취득한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서킷까지 오가는 거리에 따른 기름값과 톨비, 그리고 이제 내 시간이 들어갈 수 있고, 한 세션이라고 하죠. 20분 간격으로 한 세션을 나누는데 세션당 들어가는데 비용이 5만 원입니다. 그리고 헬멧은 필수 장착이고, 예전에는 장갑과 긴팔 긴바지도 필수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권장사항으로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장갑도 안 끼고 반팔을 입고 주행을 했는데 너무나도 더웠거든요. 물론 다른 취미생활들보다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다른 스포츠들보다는 더 애정이 가는 이유는 일단 내 차로 할 수 있다는 거. 저도 겨울에 보드를 한 번씩 타러 가지만 제가 자주 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대여를 해서 타는데, 내 장비가 있으면 조금 더 애착이 가지 않습니까? 내 차로 서킷을 탄다는 것도 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계절 상관없이 1년 365일 내가 원하는 시간이 나면 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조금 제한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계절 상관없이 탈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차의 움직임이나 특성 같은 것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순정으로 서킷을 탔을 때 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베오 RS 같은 경우는 해치백 형태예요. 그래서 뒤쪽 리어가 상당히 가볍고요.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킷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약간 불안한 요소도 있었거든요. 그것들을 정리해보자면, 순정으로 탈 때 가장 부담됐던 부분은 역시 브레이크였습니다. 자, 이제 시작합니다. 아베오 순정으로 인제 스피디움 서킷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어, 브레이크 모두 다 순정이기 때문에 엄청 긴장이 돼요. 브레이크가 안 먹기 시작했어. 야, 이 순정 브레이크 못 쓰겠는데?
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바퀴 정도 돌을 때 브레이크가 안 먹는다고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. 인제 스피디움 같은 경우는 고저차가 심한 서킷입니다. 그래서 내리막 같은 경우에선 브레이크가 상당히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. 어렵네요. 어려워요. 특히 순정이기 때문에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상당히 지치는 걸 많이 느꼈고요. 거기에 따른 브레이킹 제동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그게 가장 불안했던 요소고, 또 많이 걱정하신 게 타이어를 걱정하실 수 있는데, 아무래도 이 차급에서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출력을 자랑하는 차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엄청나게 불안하진 않았어요. 그래도 언더도 나고 뒤에도 미끄러지고 했지만, 사실 더 좋은 그립의 타이어를 끼면 당연히 좋겠지만 충분히 순정급 타이어로도 재밌게 탈 수 있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, 기록에 욕심이 난다면 당연히 타이어는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가장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어 변속이었습니다. 이 기어봉이 다른 차들과 다르게 옆으로 빼서 이제 세미로 수동을 하는 게 아니고 버튼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위아래를 버튼을 정확하게 눌러줘야 변속이 되는 시스템인데, 정말로 크루즈 수동 탈 때보다 더 변속 실수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정말 다운시프트 하기 너무 어려웠었고, 업시프트도 특히 이 쉐보레 차량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레드존에 가도 변속이 되지 않아요. 수동 모드에 놨을 경우에. 다른 현대기아차나 저 미니 같은 경우도 레드존에서 변속이 됐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 변속이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서킷에서 더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레드존을 딱 찍자마자 부스트가 확 빠지면서 차가 힘이 딱 죽어버립니다.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고요.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, 이 차가 젠2 미션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변속이 막 빠릿빠릿하게 되는 게 아니라서 6000 딱 찍으면 그냥 변속 업 하는 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. 다운도 그렇게 빨리빨리 내려가지 않아서 좀 여유를 가지고 변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나중에 이 패들 시프트를 여기 달겠지만 패들 시프트를 단다고 변속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거든요. 하지만 이 변속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. 얘는 정말 변속 실수가 많아요. 수동 탈 때랑 너무 달라요. 손이 가서 정확히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는 게 정말 실수가 많아서 패들 시프트를 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 RS 서스펜션이 따로 있더라고요. 얘네가 더 단단하다고 하는데, 이 다운 스프링과의 조합은 그렇게 일체형 서스펜션 같은 느낌은 전혀 나지 않고요. 상당히 롤링을 많이 허용하고, 물론 타이어 영향도 있겠죠. 롤링 많이 허용하고 앞뒤로도 이 움직임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일체형 서스펜션을 써서 차가 단단하게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고 브레이킹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, 기본적인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차가 어떻게 하중 이동을 하고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이 서스펜션도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경험이었습니다. 크루즈나 미니를 탈 때 사실 일체형 서스펜션으로 하체를 딱 잡아버리니까 제가 브레이킹을 해도 얼마나 하고 있는지, 코너를 돌았을 때 롤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는지 감이 안 왔거든요. 그냥 차가 다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, 이 차 순정으로 타게 되니까 롤을 이렇게 많이 허용하고 있구나, 또 브레이킹을 했을 때 앞으로 얼마만큼 쏠리고 있구나 라는 걸 몸소 느끼다 보니 차의 움직임을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롤을 허용하는 거를 좋아했던 편이고, 이 차가 그런 영향이 있어서 기본기를 익히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, 또 그만큼 뒤가 가볍고 타이어도 미끄럽고 또 하중 이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, 브레이킹을 풀로 때리게 되면 뒤가 이렇게 놀아요. 뒤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느껴지고, 특히 핸들 스티어링 휠을 약간 타각을 준 상태에서 풀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뒤가 돌려고 하는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. 실제로도 1번 코너에서 몇 번 미끄러지기도 했었고, 그런 부분은 위험하죠. 사실상 풀 브레이킹이나 풀 악셀을 할 때는 핸들이 일자가 돼야 하는 게 가장 안정감 있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핸들이 튼 상태에서 급격한 브레이크 제동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. 2단이 안 돼. 와, 뒤가 근데 해치백 차들이 대부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뒤를 살짝 미끄러뜨리면서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타시는 분들이고, 저 같은 입문자들은 약간 불안한 요소로 다가왔지만 크루즈보다 재밌게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크루즈 탈 때는 정말 뒤가 미끌린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었었거든요.
그런 게 차이가 좀 나고, 미니로는 제가 서킷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크루즈와 비교를 하자면 그 차는 디젤이고 앞에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흔히들 말하는 개언더가 납니다. 이 개언더가 뭐지? 크루즈를 탈 땐 몰랐어요. 이 아베오를 타고 그때를 생각해보니 이런 걸 개언더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쭉쭉 미끄러지고 그냥 언더가 심하게 나는데, 이 차는 앞도 가볍고 뒤도 가벼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 정말 이 회두성이 좋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. 미니처럼 짧고 단단한 차가 주는 그 느낌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을 줘서 재밌게 타고 왔고, 가장 불안했었던 부분들이 브레이크와 서스펜션, 타이어, 이 하체 쪽이었는데 다행히도 재밌게 탈 수 있었고요. 아무래도 조금 더 재밌게 타기 위해서는 타이어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마음에도 조금 더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건 아베오뿐만이 아니고 모든 차종에 해당이 되겠죠. 타이어 브레이크 정도는 한 단계씩 올려가면서 타면 서킷에서 충분히 재밌게 또 즐겁게 안전하게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이제 재밌게 서킷 주행을 하고 왔고, 그냥 이 출력적인 부분은 어차피 감안하고 타는 거니까요. 가벼운 무게 140마력이라는 힘이 부족하지도 않지만 또 넘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입문하기 딱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미니는 고급류를 주유해야 하기 때문에 좀 금전적인 압박이 있지만, 이 아베오는 또 일반류 주유해서 탈 수 있고 더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킷 갈 때 더 애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. 제가 이 영상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순정으로도 서킷을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다라는 걸 찍고 싶었는데, 아무래도 브레이크나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보다 사실 브레이크가 더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브레이크 튜닝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캘리퍼 키우고 디스크만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, 처음에는 타이어와 패드를 좀 조합해서 이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조금 더 올려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할 때 그때 이제 사이즈를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, 사실 브레이크 패드만 스포츠 패드로 바꿔도 충분히 서킷에서 재밌게 탈 수 있거든요. 저 역시 크루즈 탈 때 순정 브레이크에 스포츠 패드만 써서 탔는데 정말 재밌게 탔었고, 물론 제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차도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지만, 정말 서킷에서 운전을 잘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즐기려고 가는 건데 우리가 기록을 재는 것보다 정말 이 차를 가지고 재밌게 취미 생활을 하는 건데 거기에 사고가 나고 큰 돈이 들어가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트라우마도 올 수 있고, 또 서킷 안에서는 보험 처리가 안 돼요. 그래서 차 대 차 사고가 난다거나 단독 사고가 났을 때 오로지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고 재미있게 주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순정이든 튜닝을 하든 간에 이 서킷 주행을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고, 저 역시 혼자서 갈 수 있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, 제가 가는 정비소에 그 형도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 형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서킷을 입문하게 됐고 또 이런 취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. 막연하게 서킷 주행, 스포츠 주행을 어렵다,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고, 정말 재미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, 그게 무슨 차이든 간에 정말 재미있게 탈 수 있다라는 좋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, 또 저도 서킷을 자주 갈 수 없지만 이렇게 평일에 가니까 데저트 이글님 같은 유튜버들도 만날 수 있었고 좋은 추억들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내 차가 경기장 안에서 사진 찍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의 추억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, 저도 종종 갈 생각이니까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같이 재미있게, 또 잘 타시는 분들 있다면 또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청년사업가 최진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